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벌써 또 12월이라니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이번 첫 주가 어쨌든 또 연말의 분위기를 좀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첫날 흐름이 월까지 말까지 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은 글쎄 이틀 연속 코스피는 좀 약하고 네. 코스닥은 좀 강하고 글쎄 이 흐름이 12월에 계속될지도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 시장을 위해서 또 따뜻한 연말을 위해서 전략 필요하시겠죠. 오늘도 저희 전략 준비해뒀고요.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바로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샵 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파트너 그리고 정재훈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12월 첫 거래일인 만큼 두 분께 아마 궁금한 부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바로 모아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시장 이야기. 자, 출발은 좋았는데 또 오전 대비해서는 오후가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한 하루입니다. 뭐 일본은행의 이 금리 발언부터 비트코인도 급락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진단을 또 하나씩 해봐야겠죠. 네, 자 오늘이 12월 첫날이다 보니까 다들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역시 올해 산타 랠리 가능할까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12월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12월 정시도 좋은데 네. 우리 홀짝 박사님 감기가 너무 심하다. 아우, 네. 예, 목소리부터 좀 진정이 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 시초가에 좀 높게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엔캐리 청산 문제, 특히 이제 일본 중앙은행 가조 총재가 글쎄 이제 금리를 좀 인상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뭐 일본 시장도 빠졌고 또 덩달아서 미 선물 시장도 빠졌고 우리도 결국은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네. 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첫날 거래고 제일 마수 거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봉, 주봉, 월봉 뭐 동시 전부 다 똑같이 음봉이 나와서 사실 좀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막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좀 불편한 날이죠. 네.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저도 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엔캐리 청산 문제가 나왔을 때 작년도 좀 뭐 그때도 한번 폭락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엔캐리 청산, 엔캐리 자금들이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2,700억 불 정도 예상을 한다. 뭐 누구도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국내 쪽에서는 80에서 120조 정도 주식과 채권 쪽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일본은 기준금리가 0.5% 정도인데 뭐 0.25% 정도 안 올리지 않겠습니까? 0.75 정도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저리 엔화 자금을 빌려왔던 쪽에서 뭐 얼마 정도 빠져나갈 것인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뭐 저도 알 수가 없고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한 80에서 120조 같으면은 그 중에서 한 10에서 뭐 한 20% 정도 뭐 많으면 20% 아니면 10% 정도는 출렁일 수도 있겠다. 뭐 8조에서 10조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겠다. 그것도 이제 그 주식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채권 쪽에 또 포지션이 더 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게 우리 시장에 코스닥 활성화 아직까지 확정된 건 네. 아닙니다만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에 주식 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들 나왔죠. 조금 뭐 시장에서는 뭐 좀 별론데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시장 길게 보면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 변곡일을 12월 11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마침 그날이 쿼드러플 위칭 데이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그날 기준까지는 4,050에서 3,850선 사이에서 아래 위로 그렇게 크게 치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을 것 같다. 네. 그 이후에는 저는 좀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지난번에 7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된 거하고 얼추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또 많이 상승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크게 치고 간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12월 11일 이후부터는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내용들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전략은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쪽으로 해서 저평가 종목으로 갈 것인가. 네. 안 그러면은 코스닥 활성화 쪽에 맞춰서 성장 쪽에 갈 것인가. 이 두 개만 정하시고 차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보면 그래도 긍정적이다. 뭐 엔캐리 이슈가 지나치게 걱정할 정도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짚어주셨고요. 전략은 두 가지 주셨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쪽 아니면 코스닥, 이 성장주 쪽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지금 네. 지난주에 이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정책 기대감 때문에 좀 넘어가는 분위기 같은데 이쪽 전략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보다는 오늘 상승폭이 조금 줄긴 줄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막상 뭐 제로 노출되더라도 또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긴 한데 코스닥 쪽 전략 좀 세워주시죠. 이게 여러모로 봤을 때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항상 교묘하게 겹쳐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 앞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 목요일 날 오는 동시만기가 우리 시장으로서는 조금 규모가 큰 역대급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6월에서 9월, 9월에서 12월까지 선물 노로보된 물량도 있고 지금 최근 이제 한 달 반 사이에 지수 변동 나올 때 이 구간에서 기관과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주요 주체들이 같은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면 누군가 삼성전자의 주식 선물을 많이 매수를 했지만 누군가 삼성전자의 주식 선물을 참 많이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 거의 이 1조가 넘는 금액으로 1조 5천, 1조 8천억 사이의 금액들이 주식 선물에서 매매가 되는데 같은 전제잖아요. 우리 매일 아침 미증시의 흐름과 우리 시장의 수급과 다 같이 똑같은 전제를 두고 같은 뉴스와 같은 이슈를 보고 그런데 같은 팩트를 두고 바라보는 주체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주식 선물을 볼 때 매수와 매도의 의견이 갈리게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되는데 너무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이 많으면 사실 어느 방향으로 내줄 수도 없거든요. 매수자들과 매도공들 그리고 외인과 기관, 이제 주요 주체들이 일정량 구간에서 이제 뭐 중점에서 이제 센터를 잡는다고 하죠. 합의를 보는 선까지. 그런 흐름들이 겹쳐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대단한 상승이 나가거나 대단한 하락이 나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하방 관성은 끝난 상태인데 오늘도 위클리 옵션 만기였거든요. 네. 지난주 목요일. 매주 차트를 딱 열어두시고 월요일, 목요일의 흐름을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화수 흐름 잡고 또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하고 나면은 또 월요일. 그러니까 계속 이런 옵션 만기라든가 파생 상품의 수급 조건 때문에 시장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만기 때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대형주들에서는 수급들이 좀 빠져 나올 필요가 있겠고요. 그 11일이 이 옵션 만기일인데 10일이 국민성장펀드 발표되는 날이잖아요. 또 총 금액이 150조에 달하는 금액이고 또 어떻게 무엇을 배분하겠다. 플랜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그 기대치가 만들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초대형주와 지수 고베타 종목이라고 하죠. 지수 연계도가 높은 종목군들에선 잠깐 발을 빼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 자금들은 중소형 종목군들과 저만큼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많이 시선들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소비 시즌에 나오고 있는 실적도 뭐 역대급 수치들이 계속 갱신되고 있고 AI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쇼핑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전체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간 소외했던 종목군들 뭐 다 같이 해서 저는 중반까지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정도 그리고 지나서 한 그 다음 주 월화까지는 만기 정리하는 구간까지는 중소형 종목군들과
대형주들이 간헐적으로 흐름을 좀 잡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대형주, 초대형주, 기존에 이제 조방원이나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중순 좀 넘어가는 구간, 그러면은 좀 괜찮은 흐름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쯤 됐을 때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QT 종료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서 엔캐리 우려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엔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그네들 자본은 그네들로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돈으로 규정된 것들이니까 이미 웬만큼 정리되어 있었다고 보고요. 또 이번 엔화 약세가 보여질 때 그러면 캐리가 오히려 들어오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치가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들만 개어내면 되는 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엔캐리에 대한 데미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뭐 철강 관세 160%라든가 또 이제 우리가 중국 제품들을 중간재로 가져와서 택가리에서 넘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 조금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조금 있는데 너무 많은 광범위한 산지한 악재들이 있고요. 기대치를 갖다 뽑자고 하면 너무나 많은 게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재료를 가장 먼저 알고 있는 메인 주체들의 힘이거든요. 네. 그들이 만들어가는 방향을 따라가면 된다고 보시고 조금 큰 박스권 안에서 중순까지는 왔다 갔다 하되 중소형 종목군들 또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긴 텀으로 보면 문제 없다 정도로 좀 요약을 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옵션 만기, 동시 만기 관련해서도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코스닥 관련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종목 이야기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네, 자 먼저 우리 이동근 대표님의 현대차 얘기부터 한번 잠깐 AS를 해볼까요? 예, 현대차가 요 근래 들어서 시세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29만 8천 원, 약 30만 원짜리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 문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부품주 쪽으로는 괜찮았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제가 매수했던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수익권에 있습니다만 잠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한 25만 원대 라인에서 좀 지지가 되면 좋겠는데 만약 안 되면은 60선까지 약간 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25만 원짜리를 잘 보시고요. 그걸 이탈하면은 오히려 60선 라인에서 다시 한번 더 받아주는 전략 대응하시고요. 그걸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재훈 대표님은 이전에 소개해 주셨던 솔브랜이 잘 가다 좀 쉬는 듯 하더니만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AS 한번 해주시죠. 이거 지난번 상승하는 구간에서 청산을 하셨거나 그때 일부 반 정리하신 분들은 요번 23만 3천 구간에서 좀 다시 봐도 괜찮은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거 올라와도 또 한번 걸려요. 근데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수익 구간이라고 하면은 비중 조금 줄여두시고 이게 32만 원, 32만 5천 원 구간이 조금 피크거든요. 저기 들어오면은 이전의 물량도 있지만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힘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어떤 이 학습 효과라고 하죠. 계속 길들이기가 좀 보여지는데 내리기만 하면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어떤 학습 효과도 좀 있고 일정 구간 올라오면 물량이 나오는 학습 효과들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 조금 쉬면서 변동 보이지만 뚫고 올라갈 거예요. 대신 좀 피곤한 흐름이 될 수 있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라는 거고 남아있는 비중은 32만 원, 32만 5천 원 왔을 때 정리하고 까치밥 날리자.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솔브레인 두 종목에 대한 AS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 텐데요. 자, 산타랠리를 이끌 수 있는 똘똘한 한 가지 종목입니다. 정재원 파트너 오리온 준비하셨고요. 이동근 파트너 에코프로비엠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요즘 시장은 뭐 말 그대로 술안매 장사라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사실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이동근 대표님은 2차 전지의 대장주 에코프로 BM을 잡아주셨어요. 때마침 또 우리 코스닥 시가총 2위 기업이기도 하고 코스닥에 포커스를 맞춘 걸까요? 아니면 2차 전지에 포커스를 맞춘 걸까요?
두 개 답니다. 어, 예, 그러니까 만약 2차 전지에 포커스를 맞췄으면은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성향상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장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하고 약간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찾을까라고 보면은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뭐 아무리 2차 전지라도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 기관이 매수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1등주인 에코프로 BM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네.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 헝가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양극재 공장을 준공한다 이런 내용들도 최근 이슈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앞으로 이제 소재 가격 상승, 그다음 ESS 쪽의 확산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바람 좀 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잠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는 지난번에 급등하고 나서 60선 라인에서 눌림이 나왔습니다. 방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60선 이전에서 지금 있으니까 상당히 에코프로 BM보다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반면 이제 에코프로 BM은 60선까지 내려왔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만 제대로 조금 받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고점대를 돌파하는 신고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내년 또 뭐 미국은 계속 이제 저금리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린 구간을 확실하게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정재훈 대표님은 오리온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글쎄요, 우리 코스피 종목이고 뭐 정부의 3차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 때문일까요? 최근에 뭐 오른 건 없어서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내년까지 중국 베트남 소비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 안정형 성장주들에 대한 기본적인 포트 편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자본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다 공격적인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시가 상위 종목군들과 이제 지수를 관여할 수 있는 종목들에서도 물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져가겠지만 그게 어떤 변동을 보일지 모르고 그 변동이 나온다면 잡아줄 수 있는 반대급부터 같이 편입을 해놔야 되거든요.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요. 개인 빼고 다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빼고 외국인, 기관, 주체들은 주요 주체들은 연기금까지 다 매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보통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은 되게 피곤해요. 소외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사봤자 무슨 뭐 수익 나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는 흐름 나오고 그런 구간에서 되게 지루한데 그 구간을 좀 버티고 나면은 지금 현재 11만 원, 12만 원 그리고 13만 원짜리까지 또 이제 월봉상 예전에 오리온 말씀드릴 때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딱 10만 원 밑에 9만 원 구간 들어오면 여기서 매수해서 조금 있으면 11, 12만 원 가요. 정리하시고 기다리면 또 와요. 또 다 정리하시고 우리 가끔 초코파이 먹고 싶을 때 있다가 초코파이 먹으면 또 많이 못 먹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초코파이 먹지 않습니까? 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지금 들어왔잖아요. 딱 여기서 매수하셔서 올라오면 정리한다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긴 얘기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보다 좋은 종목도 많이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다만 이런 종목이 포트에 일정량 있는 것만으로도 포트를 좀 잡아주고 또 구간 이것도 갑자기 한 번에 움직이면 되게 무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활용해서 작은 수익, 확실한 수익으로 만들어 가시라고 가져갔습니다.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두 분이 또 가져와 주셨네요. 우리 정재훈 대표님 오리온은 이제 포트에 넣어두면 조금 든든할 수 있는 안정성 있는 종목으로 좀 가져와 주신 것 같고요. 이동근 대표님도 코스닥과 2차 전지 두 가지 모멘텀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에코프로 BM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금쪽 같은 애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오늘은 문자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매수가 61,800원이고요. 비중이 50%인데 이거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비중이 50%면 적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자, 지금 카카오가 한때 잘 나가다가 네. 최근에 조금 많이 소외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기회로 봐야 될까 아니면 소외되는 이유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왠지 좀
때가 좀 지금 잘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때를.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뭐 물론 이제 연말에 그 뭐 업데이트 이전으로 롤백 한다라는 이런 네네. 내용들도 있지만 그거는 뭐 원래 하던 걸 갖다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빼고 카카오에 새롭게 탑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세요? 어떤? 네. 뭔지 아세요? 아니요. 탑재되어 있는 거 모르십니까? 카카오? 네. 카카오에 챗 GPT 같이 네. 들어가 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 이제 카카오하고 챗 GPT하고 협업을 해서 같은 서비스를 갖다가 런칭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좀 그 인기몰이를 하려고 했는데 앵커님도 모르잖아요. 네.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저도 사실 쓰고 있는 게 카카오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고 네. 챗GPT에 쓰든지. 근데 이제 이 챗GPT가 요 근래 들어서 또 구글 제미나이한테 졌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GPU 방식에서 또 TPU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뭔가 좀 때를 좀 잘 못 맞추는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본적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실 거고 차트를 잠시 보시죠. 보시면은 요게 이제 5, 6월 달에 급등이 나왔고 지금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게 61,800원인데 뭐 큰 손실도 아니에요. 뭐 그 가격대인데 아마 제가 받을 때는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5만 한 4천 원대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정도를 로스컷 가격으로 설정하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이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부정적인 조금 내용을 언급을 했지만 만약에 롤백을 하고 나서 그다음 실적은 좋다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을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적어도 고점대는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내년 또 상반기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 되십니다. 네, 자 6월 이후로 뭐 카카오가 사실 상당히 시장이 좀 기대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이후로 좀 주가는 사실 못 오르고 좀 옆으로 누워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기관도 요즘 좀 드문드문 번갈아 가면 좀 팔자도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서 조금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실적은 일단 좋고 뭐 롤백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걸 한번 기다려 보면서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카카오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효성입니다. 효성이요. 네네네. 요거 그 지주사 효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럼 어떤 쪽은 포인트로 뭐 지주사라서 뭐 계열사들이 괜찮아서 보셨어요? 아니면 뭐 배당 쪽으로 보셨어요? 아니면은 뭐 지주사 중공업도 좋고 네네. 여러 가지로 배당도 해서 네. 제가 막 올라갈 때 네. 막 추격해서 좀 산 네. 게 그러셨어요.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단가가 단가가 14만 8천 원 정도인데요. 14만 8천 원. 비중이 한 25%쯤 되나? 25%. 투수로는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러시구나. 물량이 그게 많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일단은 손해를 보고 계시니까 요거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하시겠어요? 이게 매수가까지는 올는지 매수가. 그 뭐 여러 가지로 뭐 회사는 믿고 있는데 네. 좀 많이 내려서 지금 뭐 목표가를 저는 한 16만 원, 15만 원은 보는데 네. 그 정도 갈 수 있을까 궁금해서 아.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물량이 많으시니까 또 샀는데 빠지니까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뭐 그 이상을 갈 수 있을지 같이 전망이랑 좀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자 10월 말 11월 초에 이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마 막 바로 도망갈 것 같아서 아마 추격 매수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중량은 사자마자
확 물려버려서 야 이거 샀는 가격은 좀 오긴 오는가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웬만하면 손절은 안 하고 싶은 게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인데, 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지금 바로 요 전에 들어왔던 17만 원대 구간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종목을 이야기할 때 임계점 이야기를 하죠. 요번 웨이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임계점을 저는 15만 5천 원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구간을 2번이나 줬어요. 그러니까 시세라고 하는 거는 결국 주체들이 매집을 해서 팔기 위해 잡아 끌어올리고 나면 특정 구간에서 물량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극한의 구간에서 조금 물량들이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효성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질문 주신 시청자님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종목은 내가 지금 이 구간에서 사서 30% 4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할 때 들어가야지 그 정도 이상 혹은 그 정도를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이전에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5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7만 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넌지시 봐도 200%가 넘는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힘을 내서 간다기보다도 오히려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단기 흐름만 딱 취하고 나오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물량을 터뜨려 버리게 되면 좀 세게 들어오는 흐름들이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쁘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비싼 종목군들을 다 정리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팔고 도망가는 정리가 아니라 비싼 구간에서의 수급들을 정리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정리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즉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의 비중이면은 물량을 더 태워서 뭐 40%, 50% 단가를 낮춰서 올라오면 빠져나가고 얼마든지 자유로운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부터 다시 13만 5천 원을 저항을 받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딛고 올라가면 매수하신 14만 8천 원까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15만 5천 원 위로 올라가는 거는 사실 와요. 사실 저는 그 위로는 온다고 보지만 그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고요. 좀 매수가 부근 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오레온이나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코프로 계열의 종목분들을 조금 분산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두시고 비중을 태우지 마시고 13만 5천 원 저항과 매수하신 14만 8천 원 구간, 이 구간을 좀 체크해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효성의 현재 가격은 12만 6,800원, 시가총액으로는 한 2조 1천억 정도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건 좀 싼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대부분 한 16만에서 한 17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뭐 지금 위치에서 뭐 크게 빠지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15만 원 넘어가면서 좀 제동이 걸린 걸로 봤을 때 얼추 분위기가 뭐 목표가 16만 원, 17만 원 정도니까 대충 15만 원이면 좀 차익 실현하자라는 분위기도 네.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올라오는 거 이용하셔서 조금 다시 비중을 줄였다가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다시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전략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만나봤고요.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KMW를 한 3, 4년 전에 41,500원에 20%를 샀어요. KMW요. 예, 예. 네.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고 돈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를 중간에서 할까요? 아니면은 1,500원이 갈까요? 네. 여러 가지가 궁금하네요.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거 예. 41,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14,000원 뭐 요 정도잖아요. 예. 그러면 오래되셨다고 했죠. 한 3, 4년 정도? 예. 그때 이제 조금 계속 내려올 때 뭐 대응을 조금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이런 저기 해가지고 좀 마음도 많이,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좀 어떻게 빨리 나와서 이제 네. 생에 좀
좀 편안히 살다 갔으면 하고 전화 한번 드렸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또 저희가 전략을 자세하게 안 세워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자, 뭐 목소리가 너무 밝으셔서 내일부터 주가 팍팍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자, 저희가 어쨌든 뭐 KMW 지금 뭐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소외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매력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이 지금 좋은 장에 못 올라가고 있다. 상당히 이게 또 문제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물을 탈까요?라는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좀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거 지금 이동통신에 들어가는 필터라든지 부품 이런 쪽인데요. 제가 이 이동통신 보통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가는 건데, 한 세대가 한 3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정도 지나가면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사실상 이제 5세대 쪽에 들어오면서부터 국내 쪽에 거의 포화 상태에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2019, 21년도에 주가가 8, 9만 원 찍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때마침 그때 뭐가 터졌냐면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동통신에 대한 어떤 이런 이동,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차트를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대로 아실 겁니다. 8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부터 해서 잠시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이때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전혀 설비 투자의 이동이라든지 이전, 신기술 이런 내용들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면 주가가 그대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바닥을 찍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설비 투자의 그 주기가 3년 반 정도 이렇게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5세대에서 이제 6세대로 조금씩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타지 마시고요. 물은 타지 마시고 그다음 그대로 홀딩 하십시오. 홀딩 하시고, 요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1,500원 정도 되는데, 41,500원 정도 가려고 하면은 이게 얼마 정도 올라가야 되냐면 160% 정도 올라가야 돼요. 160, 170% 정도. 그 정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바로 가는 거는 현재 흐름상에는 좀 어렵다. 네. 다만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가 2만 원 정도까지는 쉽게 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 타지 마시고 좀 시간, 이거 물을 타지 자신 있다 그러면 제가 물 타라고 하겠습니다. 추가로 매수하시라고 하겠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으니까 한 2만 한 5천 원 정도 와서 오면은 종목 교체나 이런 쪽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에요. 네. 네, 자 KMW 뭐 잠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만은 5년 연속 적자인 기업입니다. 올해도 한 2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상당히 또 막연한 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모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올해까지 해서 한 5년 연속 적자긴 한데, 내년도에 뭐 수주 좀 들어올 것들이 북미 주파수 관련해서 좀 있다. 네. 그래가지고 내년에 한 200억 정도 흑자 전환할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후년에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를 1,100억을 띄워놨거든요. 네. 이게 맞다면 한 2, 3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 확인하는 요 기대감이 어쨌든 최근에 살짝 붙으면서, 왜 지난 10월 말에도 주가 한번 급등했던 네. 게 그 기대감 때문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 버렸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주가에서는 어쨌든 뭐 5년 연속 적자는 반영하고 있으니까 뭐 더는 안 빠지겠지라는 분위기라서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고, 혹시나 여기서 뭐 내년에 수주 기대감 이런 거 붙으면 지난 10월 말처럼 또 한번 2만 원까지는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제 생각에도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은 홀딩하면서, 좀 갑자기 또 막 한번 이렇게 튀면 네. 바로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대에다가 오래 갖고 계셔서 답답하셨을 텐데, 일단 물타기보다는 그대로 홀딩하고 전략을, 추이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님의 종목이고요. 자, 가온칩스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57,000원 넘을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또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가온칩스 전략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온칩스도 최근에 훅 빠졌다가 지금 가파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57,000원은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삼성 파운드리 DSP잖아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근데 국민성장펀드도 그렇고 반도체 쪽과 AI, 로봇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국민성장펀드에는 이제 뭐가 어떤 종목이 포함된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왜? 그게 정해지기 전까지 기대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아, 얘도 들어갈 거고 이쪽 섹터에 이것도 갈 거고 이것도 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이제 종목군들로 다 스며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이 수급을 좀 보면요. 화면 보시면은 금요일장하고 오늘 월요일장 개인은 팔았지만 외인하고 기관은 다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 종목도 코스닥 150에 포함되는 종목인지라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흐름이 나온 건데 더 저는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너무 소박한 목표치신 것 같아요. 이번 웨이브에서는 올해 내내 하단에서 매집이 많이 됐고 많이 매집이 된 만큼 현재 구간에서 기준가는 46,800원 구간에 잡혀 있고요. 기준가를 딛고 튀는 거기 때문에 저는 55,000원이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될 자리를 6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시면은 가격대를 쭉 적어놨는데요. 63,000원 구간과 그다음에 68,000원 구간, 68,000원. 요 두 자리에서 저항을 보면서 비중을 줄여 나가시고 조금 긴 텀으로 보신다면 77,000원짜리도 잡혀 있는데 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물론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 63,000원까지는 보자 말씀드리고 좀 흔들어도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가온칩스도 일단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1월 달에 시장 흔들리니까 훅 빠져버렸거든요. 사실 올해도 적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조금 흔들림이 나오니까 훅 빠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내부적인 어떤 힘은 뭐 재무제표가 됐든 실적이 됐든 그건 좀 약하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고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틀 연장 외인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붙고 있는 거라서 이게 아직 노출도 안 된 재료니까 좀 더 밀고 할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잘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만 돌파 시도를 한번 기대하면서 거기서 사지 마시고 네. 빠져나온 전략을 잘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궁금하셨던 57,000원은 넘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